추석 연휴 잘 지내셨나요? 긴 연휴 끝에 일상으로의 귀환을 준비하는 주일 아침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한 권의 책으로 따뜻한 영혼의 밥상을 차려드릴까 하는데요. 인생의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는 우리 시대 청년을 위해 주님의 사랑으로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시는 분이죠. 청년 문간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을 맡고 계시는 글라렛 선교수도회 이문수 가브리엘 신부님, 많은 분이 사랑하는 신부님이십니다. 자, 오늘은 사목의 길 위에서 만난 청년들의 이야기가 담긴 청춘이라는 레시피를 품고 오셨습니다. 신부님 직접 스튜디오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예, 오랜만에 뵙네요, 진짜. 전 자주 뵀는데요. 그래요? 아유, 죄송합니다. 뭘 죄송합니까? 신부님도 그랬죠. 왜냐하면 다른 기도의 오솔길이란 프로그램에서 출연하실 때 저를 우연히 만나서 인사하신 적도 있었고, 또 최근에 청춘이라는 레시피라는 책으로 생활성서사 북콘서트도 하셨고, 또 추석 전에 신신우신도 나오셨고 그러네요, 벌써. 이래저래 많이 뵀는데 그래도 청취자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해 주시고 또 연휴 마무리하는 때기도 하거든요. 예, 인사 말씀해 주신다면. 네, 우리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애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해 주신 대로 이문수 가브리엘 신부이고요. 청춘이라는 레시피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청년들 만난 이야기로 가벼운 에세이를 책으로 내게 됐는데 이 책으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연휴 동안에 많이 쉬시고 또 맛있는 것도 많이 드셨을 텐데 오늘 하루는 그런 모든 걸 또 추스리시면서 일상으로의 복귀를 준비하실 것 같아요. 저도 좀 이렇게 늘어진 마음을 다시 다 잡고 오늘 하루는 좀 다시 이제 정비하는 시간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 시간에 신부님의 목소리 또 신부님의 책으로 저희와 같이 얘기를 나눌 겁니다. 무엇보다 위로를 전하려고요. 네. 이 시기에 무려 생활성서사 신신우신에 이어 세 번째나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예. 추석 연휴 시작할 때도 연휴 중간에도 또 한글날 지나 잠깐 10일에 나왔다가 또 쉬는 주말까지도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많아요. 예. 혼자 지내는 청년들도 있고 또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청년들도 있고요. 물론 이 책 안에 나온 청년들도 그런 경우가 많을 거고요.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든 혼자가 아니다 라는 걸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책으로 한 번 더 와주셨고 또 저도 그 얘기를 같이 전하려고 하니까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무료 빵톡 열려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고 또 오늘 만나는 청춘이라는 레시피 이 책은 선물로 드리니까 성함 주소 붙여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잘 먹었습니다. 이거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인데 신부님 뵙기 전에 그래도 면을 세워야겠다 생각해서 해화에 있는 청년 문간 밥집에 가서 김치찌개로 시작돼서 부대 사리로 콩나물밥으로 너무 뜨뜻하게 잘 먹었는데 레시피가 궁금해지더라고요. 사실은 이 김치찌개 스타일 자체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예를 들면 김치찌개도 좀 약간 진한 맛의 찌개도 있고 조금 맑은 맛의 찌개도 있고 그런데 저는 약간 진한 맛을 좋아해서 제가 처음에 식당을 시작할 때는 그래도 이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같이 했던 주방장님께서 레시피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오다가 저희가 이화여대점을 만들면서 레시피가 확 바뀌었어요. 정릉에서 이화여대로 갈 때 2021년에 이화여대점을 만들게 됐는데요. 그때 그 학생들에게서 이제 DM이라고 하죠. 메시지가 와서 자기는 비건인데 비건들이 먹을 수 있는 찌개를 해주시면 어떠냐라고 여러 DM을 받았어요. 채식을 하는 분들을 위한. 그러면서 저도 그때 정말로 이제 우리 20대 청년 여성들 혹은 여대생들 사이에 비건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다더니 정말 그런가 보다라는 걸 알았고 그때 저희가 레시피를 확 바꿔서 그전에는 육수도 말 그대로 육수로 만들었거든요. 저희는 이제 먼저 김치를 볶고 육수를 만들고 주문이 들어오면 냄비에 담아서 끓이는군요. 끓인 다음에 내는 거죠. 드리면 식탁에서도 계속 이렇게 추가로 끓여 가시면서 드시는 건데 약간 약불로 중약불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그 육수가 채수로 바뀌었죠. 근데 이제 물론
멸치가 좀 들어가요. 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비건이라고는 분들도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잖아요. 완전히 채식만 하는 분도 네. 있고 뭐 물고기 정도는 그래도 드시는 분도 분들 있고 아니면 우유나 계란까지 드시는 분들 뭐 이렇게 맞아요. 다양하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정말 완전한 비건 분들은 그래도 멸치가 들어가니까 못 드시겠지만 그러지 않으신 분들은 드실 수 있게 저희가 물론 돼지고기를 넣는 김치찌개인데 마지막에 끓일 때 같이 넣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비건 분들은 저는 고기를 빼주세요라고 하면 고기를 빼드리고 대신에 뭐 두부는 있으니까 뭐 두부를 넣어드린다든지 아니면 그냥 빼고 해주세요. 이제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예. 맞춤으로 간다. 그러면서 그때 레시피가 한번 완전히 좀 바뀌었죠. 맛은 비슷하게 내는데 그걸 만드는 레시피 방식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책 제목을 다시 보는 거예요. 네. 원래 제가 김치찌개 레시피를 여쭤봤더니 네. 청춘이라는 레시피에 또 청춘과 함께하려면 필요한 레시피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수용. 네. 메시지로 오면 그걸 바꿔주는 마음. 네. 그게 청춘과 함께하는 데 필요한 레시피이자 청춘들끼리도 필요한 레시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 책 제목은 직접 정하신 겁니까? 뭐 이렇게 정하신 이유도 있을 것 같고요. 처음에는 이 책을 제가 그 까미노를 청년들과 갔다 왔기 때문에 그 까미노에서 만난 청년들의 이야기로만 하려고 했는데 다른 청년들의 이야기도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원래 애초에는 이제 까미노에 관련된 제목이었는데 제목을 바꾸게 됐고 이 제목은 이제 또 그 생활성서사에서도 제안해 주신 것들 중에 제가 같이 이렇게 고르게 된 거죠. 그래서 청춘이라는 레시피가 좀 재미있다는 생각도 들었고 또 어떻게 보면 청춘이라는 단어가 너무 진부한 느낌도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레시피라는 거는 되게 다양한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제목을 이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비건처럼 참 무지개색으로 다양한 삶을 살고 있는 청년들을 글로 쓰기 위해서 레시피라는 단어를 쓰신 거고 에세이를 저도 쓰고 있어서 저도 글 쓰는 아나운서라 문체가 다양하잖아요. 저는 반말체 그러니까 그냥 일반 문장으로 쓰거든요. 근데 신부님의 에세이는 청년들이랑 대화하는 느낌 또는 강의하시는 느낌도 있고 존댓말로 에필로그까지 담담하게 쓰셨어요. 이 문체를 자연스럽게 정하게 됐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되게 된 과정도 있을 거고 또 글 쓰실 짬이 없으실 것 같거든요. 뭐 이런 것도 궁금하고요. 사실은 또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글쓰기인데 그래요? 정말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글을 쓸 일들이 생기게 되고 또 책도 두 번째나 내게 되니까 이제 어디 가서 그런 말 하는 것도 좀 죄송스럽기는 한데 그리고 이제 글씨라는 게 사실은 저도 나이가 들면서 더 이렇게 경어체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청년들을 만나면서 사실 제가 청년기 때는 우리 손 윗분이 손 아래 사람한테 편하게 반말하는 게 그냥 자연스럽다고 할까 익숙한 문화였잖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아랫사람들 이렇게 존중하는 문화들이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저도 이렇게 나이가 드니까 오히려 손 아랫분한테 이렇게 말을 편하게 하는 게 조심스러워졌었어요. 또 우리 청년들 만나면서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좀 섬세하고 좀 예민하다 할까요? 감수성도 더 민감하고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오히려 이렇게 좀 존중한다는 마음에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된 것 같고 글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마치 제 일기 쓰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뭐 반말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도 써봤는데 제가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쓰는 게 저도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뭐 사실 제가 뭐 문장력이 뭐 대단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말하듯이 써야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겸손하시네요. 아닙니다. 그래도 이 문체나 또 시간이 흘러가면서 전하는 그 부드러움에 더해 이 책을 보면은 눈이 즐거워지는 것도 있어요. 산티아고의 사진 또 벽화인가요? 나오다 있는 이 벽화는 심지어 표지 뒤에도 있고 또 직접 찍으신 사진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대부분인 것 같던데 맞을까요?
제가 찍은 사진도 있지만 그때 우리 함께 갔던 우리 일행들이 찍은 사진들을 다 모아서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사진들 중에서 골랐고 뭐 제 사진은 아주 일부고 오히려 더 많은 사진들은 그때 우리 일행들이 함께 찍었던 사진이고 예, 그분들에게도 이제 책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말씀을 다 드렸죠. 예. 네. 뭐 이런 사진은 진짜 좀 소개할 만하다 싶은 것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네. 게 있을까요? 그 일단 첫날 피레네 산맥을 넘어가게 되는데 그럴 때 아침 일출을 맞으면서 경이로웠던 예. 그 사진들이 그래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새삼 보면서 그때 감흥이 살아났고 또 우리 책 안에도 있지만 책 표지 중에 뒤에 있는 배낭을 메고 있는 청년의 벽화거든요. 이게 실제로 있는 벽화고 예. 그 앞에서 우리 일행 한 분이 이렇게 찍으신 사진인데 이 사진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표지 사진을 고를 때 이제 몇몇 사진을 후보로 올려놓고 어떤 게 좋냐고 했을 때 저희 청년들은 다 다른 사진을 선택했어요. 보통 까미노 하면은 우리가 떠올리는 그 평야지대의 길이 한 줄이 쫙 있고 있죠. 거기에 순례자들이 걸어가는 그 사진, 날씨 좋고. 예, 예. 파란 하늘에. 예. 물론 그 사진들이 까미노를 드러내주는 정연적인 모습이었지만 이 사진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청년들의 의견을 제가 뒤로 하고 저도 이 사진을 고르게 됐는데 왜냐하면 이 그림에서 또 이 사진에서 앞으로 나아가려는 이 청년들의 기상 혹은 그 의지 같은 거, 그들의 어떤 또 설레임이나 두려움 같은 것들이 느껴졌다고 할까요? 예. 이 책의 내용들과 제일 어울리는 사진이라고 생각이 돼서 예, 이 사진을 선택했습니다. 예, 그래요. 그 사진이라 함은 산티아고 순례길에 만나는 벽화인 거고 네, 또 야고보 사도를 상징할 수 있는 조개 껍데기, 네, 예, 그게 뒤에 있고 네, 그 뒷모습이 보이는 청년 앞에 또 다른 청년으로 보이는 누군가가 같은 포즈로 서 있는. 네, 네. 예, 근데 청년이 아니었다고요. 예, 저도 이게 작은 것으로 봤을 때 저희 일행 중에 한 청년이라고 생각했는데 예. 나중에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그때 함께 갔던 저희 보호자라고 할까요? 예, 스텝의 한 분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함께 걷는 길이다라는 네. 거. 예, 그게 또 수용이고 그게 청춘이라는 레시피를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기억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사진 중에 아까 얘기하셨던 그 피레네 일출. 예, 근데 그 일출 밑에는 철조망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혹시 군사분계선인가? 뭐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그 사진과 함께 있는 청년의 얘기가 북에서 온 유니 씨 얘기입니다. 예, 별의 순간을 마주한 이에게라는 제목의 내용인데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 유니 씨는 책의 내용도 나오지만 북한은 우리와 달리 여성들도 다 군복무를 의무적으로 하더라고요. 이제 남자보다는 복무 기간이 짧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한 2년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뭐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이제 군대를 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 남자들도 참 가기 싫은데 우리 그 소녀가 얼마나 싫었겠어요. 그래서 그냥 군대 가기 싫은 마음에 가출을 했던 건데 그것이 자꾸 뭔가가 조금씩 삐끗삐끗 그 길이 어긋나면서 결국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었고 그 중국에 있다가 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한국까지 오게 된 강을 건넌 거죠. 강을 건너고 이제 바다까지 건너.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자기는 한국에 오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처음부터 올 생각이 또 없었고. 근데 그런 어떤 삶에 내가 생각하지 않은 조금씩 이렇게 방향이 달라지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제일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나라에 오게 된 거죠. 그리고 가족들도 이 청년의 생사를 알 수 없고 이 청년도 가족들의 안부를 전혀 알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이렇게 그 할 말을 잃게 됐었고 제가 그러면서 이제 이 사진은 이제 그 출판사에서 선택을 했거든요. 여기에다 넣어야겠다라는 건. 근데 배경을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철조망 있는 사진을 보면서 유니 씨의 얘기와 너무 어울렸다. 사실 저는 이 사진을 보낼 때는 그 저 멀리 해가 떠오르면서 아름다운 풍경에 초점을 맞췄던 건데 사실 이 철조망은 저는 신경을 많이 못 썼어요. 왜냐하면 사진만 보면은 이 아름다운 일출 풍경이 인상적이니까. 그런데
이 철조망이 어떤 청년에게는 고향으로 영영 갈 수 없게 하는 그것을 상징하더라고요. 그 청년은 지금도 혼자서 꿋꿋하게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는데 문득문득 이제 삶의 무게에 휘청거리면 아파하거든요. 가끔 얘기를 들어보면 씩씩하게 살아갔지만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철조망이 그 청년의 삶의 무게 혼자 견뎌야 하는 아픔 같은 거를 상징하는 것으로 스님들은 이렇게 보셨던 것 같아요. 예. 노래를 한 곡 이을까 하는데 오르막길이란 노래를 네, 너무 들으면 좋은, 참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은 우리가 만나는 거잖아요. 예, 그 어딘가에서 지금은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부모 그리고 나의 생사를 알 수조차 없는 상황 그래도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고 사진 속에 아름답게 보이지만 태양은 뜨고 그렇게 연휴를 보내고 또 마무리하면서 왜 이렇게 많이 쉬나 생각하시는 그런 유니 씨 같은 분이 참 많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에게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과 잊지 않겠다는 그 다짐도 하면서 정인의 목소리로 오르막길 듣고 오늘 만나는 책 청춘이라는 레시피 얘기 이어갈게요.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가파른 이 길을 좀 봐. 그래 오르기 전에 미소를 기억해 두자. 오랫동안 못 볼지 몰라. 완만했던 우리가 지나온 길에 달콤한 사랑의 향기. 이제 끈적이는 땀 거칠게 내쉬는 숨이 우리 유일한 대화일지 몰라. 한 걸음 이제 한 걸음일 뿐. 아직 한 적 끝은 보지만 평온했던 길처럼 계속 나를 바라봐줘. 그러면 견디겠어. 사랑해 이 길 함께 가는 그대. 굳이 고된 나를 택한 그대여. 가끔 바람이 불 때만 저 먼 풍경을 바라봐.
정인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오르막길이었고요. 2주의 책 연휴 마무리하는 때에 이문수 신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글라렛 선교수도회의 이문수 가브리엘 신부님과 신부님의 신작 에세이입니다. 생활성서사에서 나온 청춘이라는 레시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시작이 산티아고였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네. 예, 그래서 수녀님들이 이 책을 편집하실 때 요거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청년들의 수기인 네. 거예요. 뭐 네. 2027 WID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 이때 네. 청년들을 기억하고 청년들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준비해야겠다는 생각들. 네. 순례 후에 이 수기를 좀 써달라고 부탁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원래 좀 썼을지 뭐 청년들 향한 신부님 마음도 느껴지고요. 예. 이제 작년 여름에 이제 책을 쓰기로 하고 사실 올 상반기 봄에 마무리를 했는데요. 예. 수녀님들이 청년들의 이야기도 듣고 싶다. 음. 청년들의 글도 실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제가 함께 갔던 우리 청년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고 그 중에 이제 4명의 청년이 글을 이렇게 보내준 거죠. 글을 보내준 2 청년이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마지막 날 저희가 이제 산티아고 대성당에 도착하잖아요. 예. 그날 저희가 이제 새벽부터 출발했는데 새벽부터 비가 왔습니다. 음. 우비를 입고 진짜 비를 힘들 것 맞으며 같아요. 이게 걸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발도 성치 않을 텐데. 다들 이제 피곤해 지친 몸이죠. 그러니까요. 날도 춥고 저희가 가을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데 야 이거 도착하는 날인데 이렇게 비가 추적추적 오니까 싫잖아요. 근데 그 청년들도 마음이 이렇게 저렇게 뭐 무겁고 뭐 어렵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들끼리 하나님 비를 그치고 햇빛을 보여주시면 평생 제 일생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걸으면서 그칠 것 같지 않던 비가 이제 그치고 저희가 이제 거의 산티아고 외곽에 도착했을 때도 비가 오고 있었는데 이제 점점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로 들어가는데 정말 비가 그치고 저희가 산티아고 대성당 광장에 도착했을 때는 구름이 걷히고 햇빛이 쫙 내려오는 거예요. 와.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것만으로도 좋았는데 그렇게 기도했던 청년은 두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 글에도 이제 나오는데 이제 그 같이 둘이 이렇게 걸으면서 그렇게 얘기했던 거를 서로는 알잖아요. 근데 한 청년은 신학생이었어요. 그다음에 그 기도를 한 청년은 일반 청년이었고 그랬더니 아니야 아닐 거야 뭐 이러면서 그랬더니 그 신학생인 청년이 기도한 거 기억해 뭐 이러면서 그렇게 일생을 바치겠다 뭐 함부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데 뭐 이랬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햇빛이 쫙 내려서면서 비가 그치고 햇빛이 뜨면 좋겠다라고 기도했던 그 청년이 하느님을 느낀 거예요. 하느님께서 계시구나. 그리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시구나. 그 이야기를 이 글을 통해서 저도 알게 됐거든요. 예. 저도 이렇게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같이 걸었던 그 신학생은 신학생대로 또 뭔가 기도하면서 왔는데 거기서 그 기적처럼 하늘이 딱 거치면서 햇빛이 내리 쏟아지는 그 뭐랄까요 광경이라고 할까? 거기에서 지난 30 며칠 동안 자기를 힘겹게 했던 어떤 것들이 조금 내려놓게 되는 아니면 그런 경험이 둘이 각자 다르지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글들을 여기에 이렇게 써줬는데 저도 이렇게 보면서 역시 우리 각자 같이 걸었지만 다 저마다의 배낭을 짊어지고 걷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책 쓰시기 잘했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쓰는 동안에는 이 방송에서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죽을 똥을 쌌거든요. 제가 글 쓰는 거 제일 힘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마감 날짜는 다가오고, 근데 글을 쓰면서 저도 이제 이 사진들을 다시 한번 쭉 보게 된 거예요. 사실은 걷는 동안에 힘들고 짜증나고 화나고 뭐 이런 일들도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무조건 좋기만 한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몸이 힘들면 그럼요. 마음도 힘들고 또 여럿이 함께 하다 보니까 부딪히고. 예민해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화석처럼 아무 느낌 없이 기억으로만 남고 이 행복했던 그 감정 우리가 즐거워했던 그 것들이 새삼 다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 책을 쓰지 않았으면 그걸 돌아볼 생각을 못했을 텐데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구나 네. 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연휴도 순례라면은 오늘이 순례 마무리하는 시간일 수 있죠. 네. 추석 때도 마찬가지로 다 같이 모이기 때문에 속상한 것도 있을 거고 다 같이 못 모이고 혼자 있으니까 외로운 것도 있겠지만 신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하루만큼은 안 좋았던 건 화석처럼 굳어버리고 그래도 일상 안에서 소소하지만 좋았던 것들을 좀 빛나게 만드는 시간으로 오늘 이주의 책을 만들면 좋겠고요. 그렇게 할 수 있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네. 아, 예. 아무튼 이 말씀 듣고 조금 이렇게 기운이 나신다면 저도 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그럼 이제 기운이 날 만한 그 책 속의 부분을 네. 직접 읽어주실 겁니다. 청춘이라는 레시피 중에서 작가가 고른 부분 이문수 가브리엘 신부님 육성으로 듣겠습니다. 내가 왜 10년 전에 그런 선택을 했을까? 나는 부모님의 사랑도 많이 받고 집안도 유복했는데 부모님께서 아쉬움 없이 지원도 해주셨고 17살 때 나는 왜 세상을 피해서 내 방으로 도망가는 선택을 했던 걸까? 이렇게 세상에 나와보니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지금의 나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을 텐데. 성진 씨, 나는 성진 씨를 응원해요. 아니, 나만이 아니라 하느님께서도 성진 씨를 응원하신답니다. 우리 일어나 걸어가요.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보여주는 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니까요. 한때 고립 청년이었지만 성진 씨가 세상을 향해 내딛는 그 걸음들이 결국 성진 씨가 바라는 모습의 자신으로 이끌어 줄 테니까요. 청춘이라는 레시피 중에 일부 작가이신 이문수 가브리엘 신부님이 직접 읽어주셨고요. 성진 씨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성진 씨가 혼자 독백을 했고 또 음악을 듣다가 이문수 신부님이 하시는 말 직접 읽어주신 겁니다. 고립 청년. 네. 네, 일단 이 고립 청년이 어떤 청년인지 모르는 분도 있을 거예요. 네. 예. 그 일본식 표현으로는 히키코모리라고 표현을 해서 자기 방에서 밖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보통 이제 지칭하는 표현이죠. 우리나라에서도 뭐 그동안에는 뭐 은둔형 외톨이라는 표현으로도 쓰다가 뭐 또 고립 청년 이렇게 표현을 조금 정리한 것 같고 또 그 이후에 또 표현이 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성진 씨의 경우처럼 어떠한 일로 어떤 계기로 인해서 자기 방에서 생활을 하는데 그 기준이 이제 아마 몇 개월, 7개월인가 몇 개월 이상을 방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 뭐 이렇게 이제 나름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보통 우리 고립 청년들은 몇 년씩 자기 방에서 혹은 자기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하는 분들을 중에 청년들을 고립 청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성진 씨는 그렇게 생활하다가 나오셨네요. 네, 17살부터 이제 26살 말까지 10년 동안 그렇게 집 밖에 나오지 않는 생활을 했습니다. 부모님은 계속 기다리시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었겠죠.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이제 성진 씨는 자기 방 밖으로 또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던 거죠. 결국 어떤 계기로 나오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계기였는지 모르겠지만 10년이 지나고 이제 20대 후반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주변에서 이 고립 청년들의 자립을 돕는 기관이 있거든요. 그곳을 소개했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한번 가볼까?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나서 그런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기관에 나와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 기관과 저희가 잘 아는 곳인데 우리 고립 청년들도 함께 까미노 가고 싶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서 3명의 청년을 추천해 주셨던 거죠. 그렇군요.
걸어 보니까 뭐 그래도 물론 썼고 읽으셨지만 어떻다고 하던가요? 그 청년이 그 까면을 걷는 동안에 물론 체력은 약했고 또 어떤 독특한 면이 있었는데 영어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 책에도 나오는데 그 10년 동안 집 밖에 나오지 않으면서 자기가 영어랑 일본어를 공부한 거예요. 예. 아니면 왜냐면- 공부가 됐을 수도 있어요. 네, 계속 그러니까 미국 드라마, 일본 드라마 보면 그럴 수 있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자기가 집 밖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세상은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던 거고 그런 걸 통해서 공부를 해서 그 까미노를 걸으면서 외국 그 순례자들이랑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 이제 소통이 되니까 예. 오히려 한국 사람들과 대화하는 거를 좀 어려워했고 오히려 외국인들과는 스스럼없이 대화를 했는데 그게 아마 외국인들은 자기에 대한 선입견이 없을 거라는 좀 안정감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원래 여행지에 가면 좀 자유로워져요. 예. 일상보다는 네. 예, 그런 부분이 있죠. 네. 예. 그래서 이 책의 에피소드가 그 얘기인데 나중에 레온이라는 도시에서 순례길 동안에 며칠간 마주쳤던 독일 아가씨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걷다 보면 비슷하게 걷게 되거든요. 그래서 데이트를 하기로 했다고. 그래서 이야 너 대단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한껏 꾸미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와 누가 우리 성진이를 고립 청년이라고 알 수 있을까. 근데 이제 나중에 까메노 저희 순례 일정 거의 마칠 무렵에 제가 방금 읽었던 그런 얘기를 저한테 직접 한 것은 아니고 저희 다른 일행에게 했다는 걸 제가 전해 들은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글을 쓰게 됐습니다. 예. 고립이 아니라 사랑에 빠진 청년이 됐군요. 예. 솔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청년들이 뭐 승민 씨도 그렇고 또 경민 씨도 그렇고 네. 다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경민 씨는 좀 성진 씨랑 다른 결이랄까? 네. 길 위에 사랑은 그 자리에 있었지만 나는 보지 못했다. 네. 뭐 이런 말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올 봄에 우리 경민 씨가 이제 글을 보내주고 저도 이 글을 읽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길 내내 경민이가 이런 고민을 했다는 걸 사실은 저도 뒤늦게 안 거죠. 왜냐하면 저희 그 까미노 걷는 동안에 경민이가 굉장히 잘 어울리면서 많이 웃고 그랬던 청년이었거든요. 보기에는 아주 즐기는 네. 느낌으로. 예. 네. 그런데 물론 이제 여전히 그 마음 안에 그런 냉소적이고 또 좀 부정적인 그런 마음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던 것은 알고 있었어요. 중간중간 그런 얘기들을 해주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나중에 자기에게 이렇게 잘해주는 사람들에게도 자기가 그를 믿지 못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 몇 년이 지났지만 안타깝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 글의 고백에는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고 그때 그분들이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거기에 사랑이 있었는데 나는 그 사랑을 그때는 보지 못했지만 지금은 보았고 알고 있다라는 얘기였잖아요. 그것이 또 새롭더라고요. 사랑은 그 자리에 있지만 내가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네. 게 오늘 주일이기도 하니까 예. 하느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는데 우리가 그걸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들이 참 많다. 네. 그것과도 또 같은 맥락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민 씨가 그 사이에 물론 개신교이긴 하지만 세례를 받고 신앙의 길로 접어들면서 우리 말씀해 주신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돌아서야 되는 거고, 네. 예, 그 사랑으로 돌아서야 되는 거고, 네. 사랑을 넘치게 나를 아껴야 되고, 그 사랑이 넘쳐서 또 다른 사람도 아끼는 게 그게 건강한 삶이다라는 생각도 되고, 청년들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요. 신부님 이 청춘이라는 레시피에서는 청년들 많이 만나셨고 그밖에 또 2030 청년 영화제도 있고 네. 거기 연기한 수진 씨 얘기도 있으니까 이런 건 직접 책에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네. 이제 뭐 시간이 거의 다 돼서 계속 신부님은 앞으로 나아가시지 않습니까? 또 특별한 프로젝트를 네. 준비하고 또 진행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작년부터 아프리카 짐바브웨라는 나라에 가고 있는데 사실 그 짐바브웨 저희 수도의 신부님들이 선교 활동을 하고 계세요. 예. 물론 이제 현지 신부님들과 다른 외국 신부님들이긴 하지만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청년들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어렵지만
정말로 우리보다 훨씬 더 절대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우리 청년들이 도우면 참 좋겠다. 그러면서 오히려 좀 세상을 보는 시야도 넓히고 자신감과 희망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시작을 했던 프로그램인데 그게 무카나 프로젝트입니다. 그 짐바브웨 분들이 쓰는 언어가 쇼나어인데 예. 그 쇼나어로 무카나라는 말이 기회라는 뜻이에요. 무카나. 네. 예. 그 현지 분들이 이 무카나라고 이 프로젝트 이름을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해주셨고 이것은 우리 청년들에게는 세상을 경험하는 기회, 또 다른 분들을 돕는 기회, 또 현지에 계신 분들에게는 자립의 기회를 드리자라는 의미로 무카나라는 이름으로 지었고요. 그래서 그곳에 계신 분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뭔가 이렇게 좀 계속해서 후원하고 돕자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더 진행이 되는 겁니까? 작년에는 그분들에게 저희가 미싱을 사드렸고요. 아하. 그래서 미싱과 이렇게 천 옷감 같은 걸 사드려서 그분들이 거기에서 그것으로 옷을 만들어서 이제 판매를 하면 그 수익으로 거기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올해도 이제 또 요청을 하셔서 미싱을 한 대 더 그다음에 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사드렸고 또 거기에 이제 저희 신부님들이 학교를 운영하고 계세요. 아, 예. 근데 거기 학생들이 900명이나 되는데 학교는 아무래도 시설이 부족하고 열악해서 또 그런 도움을 요청하시더라고요. 뭐 개보수, 보수하거나 이런. 그래서 그런 거에도 도움을 드리고 있고 향후 몇 년 동안은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선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후원을 할 생각이고 원하는 청년들 또 후원자분들과 매년 봄에 짧지만 열흘 정도 짐바브웨 현지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요. 아프리카에서도 우리가 고립돼 있달까? 예, 혼자라고 느껴지고 또 이 기본적인 생활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을 텐데 우리가 기억하고 도와야겠다는 마음도 저도 가지면서 아프리카라는 곡 준비했습니다. 예. 토토의 아프리카라는 곡을 들으면서 인사를 할 거고요. 청춘이라는 레시피는 여러분 이제 계속 읽고 또 선물도 하시고 무엇보다 청년들을 기억하실 듯해요. 그 독자들에게 이제 인사 말씀 예, 마무리해 주시죠. 네,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저에게도 기쁜 시간이었고요. 우리 청년들 요즘 어떻게 살아가나 궁금하신 분들 또 나와 같은 청년들, 다른 청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쯤 가볍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청년들 많이 위로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연휴 마무리 잘 하시고요, 신부님. 감사합니다. 네, 토토의 아프리카 들려드리면서 오늘 청춘이라는 레시피를 품고 오신 신부님이었습니다. 청년문간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을 맡고 계시는 글라렛 선교수도회 이문수 가브리엘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Hear the drums echoing tonight, and she hears only whispers of some quiet conversation. She's coming in 12:30 flight. Her moonlit wings reflect the stars that guide me towards salvation. I stopped an old man along the way, hoping to find some old forgotten words or ancient melodies. He turned to me as if to say, "Hurry boy, it's waiting there for you." Gonna take a lot to drag me away from you. There's nothing that 100 men or more could ever do. I bless the rains down in Africa. Gonna take some time to do the things we never had. The wild dogs cry out in the night.
as they grow restless, longing for some solitary company. I know that I must do what's right, sure as Kilimanjaro rises like Olympus above the Serengeti. I seek to cure what's deep inside, frightened of this thing that I've become.